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경상남도의 2024년과 2025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올해의 경남을 돌아보고 또 내년 새해의 경남의 희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포커스 경남에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올 한 해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본다면 경남 도정에 대표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과가 많았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의 경제가 특히 주력 산업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이 무역 수지 흑자 대한민국 전체 규모의 40%를 우리 경남도가 차지했습니다. 고용률하고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에도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경제가 아주 지난 한 해 아주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공모나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주항공청도 설치가 되고, 예. 또 글로컬 대학도 가장 많이 선정이 되고, 교육발전 특구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또 그동안에 수출입은행법이라든지 자유무역 국가 산단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해남 문제 해결이 많이 됐고, 또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평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평가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해가 금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재난 관리라든지 또 수출 촉진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전국 1위 종합 대상을 받았고,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는데, 지난 2020년이나 21년은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도의 민원을 떼간 우리 도민들이나 공직 내부의 공직자들이 이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이 결과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도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도민의 만족도가,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한 15%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민들이 기대에 더 부응하도록 저희들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청렴도 1위 1등급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경남 도정의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도정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의 한계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 권한도 권한이지만은 재정 부분을 보면 이번에 2025년도 저희들이 예산도 살림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경남도 전체 재정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조 원 중에 95%는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을 결정해요.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의 지방자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참 아쉬운 점이 금년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하고 수출입은행법은 저희들이 통과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지역 해난에 대한 입법 과제로서 예를 들면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복합도시 특별법, 그리고 남해안 관광 특별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고, 또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운동 단지 개발이라든지 로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예, 예. 자, 이런 성과와 또 아쉬움을 바탕으로 2025년 새해 도정을 또 꾸려 나가실 텐데, 예. 자, 박완수 지사께서 그리는 2025년 경남을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 우리 경남 경제가 아주 순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수출을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의 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뭐 국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원자재 수입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도민 행복 시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슬로건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으로 정했습니다. 왜 공존과 성장으로 이야기했나 하면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경남만이라도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예. 사회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공존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공존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또 성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주력산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존 안에는 이제 제가 도정을 맡고 2년 동안 경제에 집중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복지 그리고 공존, 희망, 복지 그다음에 그 동행 희망이라는 가치를 예.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희망의 도민 희망 시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런 가치나 이제 도민 행복 시대에 대한 시책들은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내년에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2025년에 좀 더 집중할 지역 현안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법제화가 필요한 경남의 현안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예.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내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이제 도민 행복 시대,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서민들, 어려운 도민들 위해서 좀 더 시책도 구체화시키고 많은 시책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부분은 금년에 우리 경남의 경제가 좋았지만은 우리 경남이 지향하는 경제 시책의 목표는 경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도 확대하고 해서 경남의 경제의 자유도를 굉장히 높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이고요. 예. 이제 입법 현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입법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결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해안 특별법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현안들도 내년에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임기 중에 지금 4년의 임기 중에 내년이 4년 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제가 도정을 끌어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대부분 이제 내년에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임기 4년에 4년 차인 만큼 정말 그렇죠. 중요한 한 해가 남아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지난번 이제 저희 포커스 경남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가 복지와 동행, 희망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또 앞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제 출입 이후에 금년 이제 하반기부터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하고
복지, 동행, 희망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그 관계 종사하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모셔가지고 12개 과제를 개발했습니다. 도민 행복 시대를 위한 12가지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4가지 과제는 이제 구체화되어서 내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그 절차를 이게 예를 들면 동행농과 같이 긴급 대출이나 이런 것은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구체화된 4가지 시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남 K패스 시행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20%에서 100%까지 이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저희들이 경남 K패스로 이렇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한계 도민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 한계 도민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긴급 생계 지원금인데 이것은 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 가구라 이런 부분들에게 소액이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경남 동행로론이라 해가지고 이 금융위원회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거친 건데 소액이지만은 그 융자를 해주는 제도 이 2가지를 저희들이 한계 도민들에게 지원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건역별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밀양에는 이미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부 쪽에 거창하고 남부 쪽에 사천에다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중증 장애인들 지난번에 도민회의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증 장애인 가족들 경우에는 직장에 갔다 와서 뭐 물론 평상시에도 중증 장애인 집에서 케어를 하지만은 저녁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케어를 하면 직장 생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런 4가지 시책은 구체화되어 있고 나머지로 하면 내년에 좀 더 해야 될 게 우리 노동자들 1,000원짜리 아침 식사 제공이라든지 도민연금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민연금 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에 아이들 돌봄 제도 이까지 해서 도민 행복 시책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민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도민들이 좀 더 이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렇죠. 정책들이 내년에 더 잘 실현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에 개청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개청에 대한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청 개청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아마 효과가 많이 미흡하죠. 예.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는 이제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설치하다 보니까 정부의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전부 흡수해야 되는데 이 과기부 권한만 흡수하고 산업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앞으로 이제 그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그런 데 대한 제도나 이런 것을 다 이 우주항공청이 관장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 개발 업무만 이렇게 우주항공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앞으로 이런 기능을 흡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청 설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우리 사천 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특별법을 제출해 놓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국회에 가가지고 그 국토교통위원장도 만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어쨌든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진주에 또 사천에 국가항공 산단이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아직 입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서부 경남의 광역권 발전 종합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 KTX가 앞으로 이제 남부 내륙철이 들어오게 되면 진주까지는 들어오는데 진주에서 사천으로 해서 우주항공선 철도를 연장하는 문제 이런 게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공항 계획이라든지 철도 계획에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기능을 이제 확대설치하게 되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았고 특별법도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도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활동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지난 11월 8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구성이 됐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발족시킨 이유는 우리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중앙에서 결정하거나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이 도민들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고 지난 12일 날 그 부산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달 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도 언제든지 수시로 개최해서 도민들 여론을 수렴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될 내용이 막연하게 공론화하는 것보다 첫째는 그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통합의 구상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예. 어떻게 통합의 구상을 할 것인지 그 통합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의 방법입니다. 이걸 어떤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법제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 결과를 이제 통합하기 전에 법에 담아야 됩니다. 법제화 시켜야 되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그 특별법에는 조세권이라든지 조직권이라든지 자치권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미국의 주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막 그냥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그냥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경남의 좀 오래된 현안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 해요. 네. 이제 먼저 참 오래된 사업이죠. 웅동일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웅동지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남 진해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2017년도 그 사업자가 골프장은 만들어 놓고 2단계 관광사업은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경남도가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그 각 경제 주체들 오자가 모여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경자청, 경남도, 개발공사, 그다음에 창원시, 민간사업자 이렇게 오자가 했는데 그래서 경자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에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시행자 직위를 취소시켜 버렸죠. 예. 취소시키고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사업 개발 시행자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소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난 그 12월 총과 분안에 대한 소송 결과 판결이 나왔거든요. 1심에. 경자청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근데 창원시가 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소송으로 끌고 가면 이게 뭐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각 경제 주체들, 그 사업의 주체들을 다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빠른 시간에 이 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죠. 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서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도 참 이 민자 사업들이 대부분 제대로 순항을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계로 로봇랜드 개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테마파크 1단계고 두 번째는 관광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사업자가 그 테마파크만 만들어 놓고 2단계 사업을 안 하고 물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남도가 이것을 로봇랜드를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책임감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걸 직영으로 금년 4월 달에 전환을 시켰거든요. 직영으로 전환을 시키고 난 뒤에 그 관람객이 50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적자폭이 훨씬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1단계 사업 이것만 가지고 완성된 로봇랜드 사업이 아니고 2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2단계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1, 2단계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공모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PT 자금이 잘 은행 금융기관에서 안 되고 있고 또 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관광공사에서 공모 제한 사업으로 이 로봇랜드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로봇랜드 그 사업에 대한 2단계, 1, 2단계 공모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관광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 100개 기업에 다 지금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갈 건데 공모하면 이제 1, 2단계를 합해 가지고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넘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징수할 생각이죠. 네. 참 2025년 새해에는 이제 웅동일지구 사업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참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여야의 대립으로 2025년 국비 확보 목표였던 10조 원 이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좀 많은 사업들의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를 10조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국회에 통과된 예산안에 보면 9조 6천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한 4천억 정도가 미확보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들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빨리 내년에 추경을 요구하고 추경 건의를 국회하고 정부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추경이 되면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10조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안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확보된 그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SOC 사업으로 남부 내륙철도 함양 울산 고속도 양산 도시철도 진해 신항 이런 데는 뭐 4천억씩 2천억씩 다 확보됐어요. 됐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도 환경시험시설 구축이라든지 우주위성개발혁신센터 이 예산 다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원전 분야도 SMR 제작지원센터라든지 원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뭐 주요한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주력 산업들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아마 여야 합의로 추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확보 못했던 사업들 아마 예산에 확보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또 글로컬 대학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각 대학들의 혁신한 이행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경상국립대학이 글로컬 대학 지정되고 금년에 이제 그 창원대학과 인제대학이 지정을 받았죠. 전국에서 그게 두 개 지역에 5개 대학이 받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은 겁니다. 예. 받은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우리는 예를 들면 서부 쪽은 뭐 경상대학교, 중부는 창원대학교, 동부는 인제대 이렇게 권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는데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지방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 명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방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그 상생하는 결과를 가지고 타 지역에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글로컬 대학이 그 출범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당초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을 때 냈던 계획들을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흩뜨리거나 하면 바로 취소를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5년 동안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대학 지원과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라이즈 사업을 우리가 이때까지 시범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넘겨주게 되고, 우리 도의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 지원과도 만들고, 세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저희들이 공직자를 파견해가지고 그 전부 관리 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고, 당초 계획대로 안 가는 부분은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벌칙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글로컬 대학을 정부가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관계 법령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안 맞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 건의해서 이 부분도 도가 중간에 서서 해소를 시키고 글로컬 대학이 지목적대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이달 초에 경상남도가 민생안정 특별기간을 이제 선포했다고 들었는데, 네. 민생안정특별기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역의 그 여러 가지 내수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9일 날 민생안정특별기관을 설정하고 또 민생안정특별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산 중에 안 쓰고 있는 예비비 전액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300억 예비비를 가지고 경남 사랑 상품권도 이렇게 발권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내용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조기에 하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정책 자금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 자금도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이미 나가 있는 정책 자금의 상환 기한도 좀 연장을 해주자,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함께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사회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연말에 그 회식 지금 송년회 하셨어요? 아, 저희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시지 말고 그대로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이라든지 우리 각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기업체들에게 각종 송년회를 정치적인 상황을 빌미로 해가지고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와드리자.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저도 직접 이제 소상공인들 그 격려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도청 구내식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을 닫고 외식을 해서 인근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데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 나와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경남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뭐 수상도 많았고, 저희들이 또 현안 과제도 정부 계획에 많이 반영하고, 또 정부로부터 많은 공모 사업이 지정도 되었는데, 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지사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공정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 위해서 도정을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도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꿋꿋하게 도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사님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원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